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오늘은 김호중 씨 관련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김호중 씨가 군 대체복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신체검사 재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역이 아니고 대체복무로 군복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김호중 씨는 서초구청 내에 있는 복지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김호중 씨 관련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내용은 김호중 씨 소속사하고 일부 광팬들의 피해자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은 제가 반성하는 기회도 되고 잘못된 오류를 바로잡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일일이 다 읽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될 다 댓글을 달아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제가 댓글을 달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댓글을 달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호중 씨가 대체복무로 군 복무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당분간 김호중 씨에 대한 얘기는 잦아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김호중 씨가 군 복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생각하고 있던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호중 씨를 검색창에 쳐보면 대충 이러한 단어들이 뜹니다. 김호중 하차, 김호중 군대, 김호중 팬카페, 김호중 앨범 예약, 김호중 조폭, 김호중 불후의 명곡, 김호중 엄마, 김호중 파불고기 라는 검색어까지 뜹니다. 이 검색어들이 긍정적인 검색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검색어들이 쭉 떠오른다는 것은 김호중 씨가 그만큼 화제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일부 광팬들이 제 홈페이지에, 제 유튜브에 와서 많은 악플을 남겼습니다만 저는 김호중 씨를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김호중 씨가 처음 미스트롯에 나와서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이 트롯을 부른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트롯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트롯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롯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김호중 씨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저는 스타킹은 보지 못했었습니다. 김호중 군이 청소년기에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방황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그 방황의 시기를 어떤 한 훌륭한 선생님께서 바로 잡아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그러한 소문도 듣고 또 김호중 씨의 영화까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저의 관심은 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김호중 씨가 4위를 하고 나서 제가 김호중 씨 영상을 다 찾아봤습니다. 왜?
저는 청소년기, 그 조선가정,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하길래 정말 조선가정의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불우하고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조선가정의 자녀였다는 것을 알고 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모든 유튜브를 다 찾아봤었습니다. 특히 김호중 선생님의 그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둘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때 호중 씨가 찾아가서, 그럴 정도로 저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김호중 씨가 잘 되기를 바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호중 씨의 이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터지고 김용호 씨의 유튜브에서 그 카톡 내용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거 문제가 적지 않구나 하고 제 촉으로, 인생 짬밥으로 촉으로 직감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호중 씨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도움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그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영상을 잘 보시면 알지만 저는 김호중 씨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했지 김호중 씨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에 광팬들이 달려와서 악플을 무궁무진하게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사람이고 인간이기에 이건 뭐야? 뭐하는 인간들이야? 하고 훅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댓글을 다 대응을 하다가 일부 그 나의 시청자들께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 후로 무시하고 대응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댓글을 다는 것이 합당한 내용이 아니고 제 유튜브의 내용을 고의로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훈련받은, 누군가가 훈련시킨 댓글 부대들의 행태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왜? 그 댓글의 내용이 거의 와서 다는 사람은 다르지만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훈련받은 댓글 부대다. 저는 그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밥 먹고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댓글에 대응할 필요가 가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내 영상을 잘 이해하고 끝까지 봤으면 이런 댓글을 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확신이 생기면서 댓글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김호중 씨에 대한 안타까움, 왜? 김호중 씨가 청소년기를 해체 가정이 해체돼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과 누군가가 옆에서 코치를 해줄 사람이 제대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김호중 씨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 가정이, 그의 부모가 만든 원죄 때문에 김호중 씨가 피해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저는 김호중 씨가 그러한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정상적인 객관적인 판단을 할 교육도 못 받았고, 그래서 그러한 판단 기준이 열악할 수도 있다, 약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호중 씨를 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는 선천적으로 저는 순수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착하고 오염되어 있는 사람은 순수하게 만드는 게 힘들지만 순수한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인성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호중 씨의 그런 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는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보호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를 제대로 보호해줄 울타리가 필요했다고 전 매니저와 통화해서 그런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형, 내가 울타리가 필요해서 이 소속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 이해합니다. 옮기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 전 매니저에게 먼저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해서 옮겼어도 전 매니저가 저는 가로막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어느 부분보다도 호중 씨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방해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는 그러한 의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할 수 있죠. 고의로라도 잘못했다면 미리 사과를 하고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전 매니저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호중 씨를 극한 상태로 몰고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광팬들은 이러한 내용을 하지 않고 전 매니저가 못됐다는 걸로 몰고 가면서 김호중 씨를 교주 만들듯이 무결점인 사람처럼 그렇게 끌고 간 것입니다. 그것이 김호중 씨는 그런 광팬들의 팬심에 갇히고 또 소속사는 김호중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먼저 매니저고 의리를 지켜야지. 그러면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면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김호중 씨의 과거사가 다 끄집어 나오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소속사의 역할이 뭡니까? 소속사는 자기네 가수 잘 보호해서 잘 상품을 만들어서 자기네 이익을 챙기는 게 소속사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보호했어야죠. 그 보호라는 게 무조건 편들고 과거의 잘못된 점을 덮어주는 것이 보호일까요? 그거는 나쁜 일을 덮는 거는 공법입니다. 잘못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삽니까? 그런데 김호중을 무결점주의자, 완벽하게 신격화하는 것이 마케팅 전략이 아니었나 하는 저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같이 발맞추면서 광팬 짓을 함으로써 김호중이는 소속사와 광팬들의 피해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거기에 또 한술 더 떠서 그 어머니라는 사람은 김호중 씨는 참 복도 없죠. 키워주지도 않았던 어머니는 김호중 씨가 잘 되니까 나타나서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뿌려서 김호중 씨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이 그래도 올 연말까지는 잘하면 군 연기를 할 수 있었는데 버티지 못하고 대체복무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 코너로 몰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간단한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결과물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러한 거 잘못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소속사 전 매니저하고 먼저 합의하지 못하고 소속사 옮긴 거 저의 큰 실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와 고생을 같이 하고 저를 친형제 부모처럼 아껴줬던 먼저 소속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가 보답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아무 일도 없는 일을 소속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김호중은 완벽한 사람이고 국민들을 힐링시키고 노래를 완벽하게 부르고 결점이 없고 잘못이 없고 모든 것이 전 매니저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몰고 가면서 전 소속사 전 매니저가 일을 이렇게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누가 원인을 제공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로 나타난 거 전소속사들이 무슨 팬티를 팔았다 별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를 다 들고 나올 게 아니라 일이 복잡하게 꼬여있을수록 정면 돌파.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것을 먼저 살피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팬심이고 가수를 보호하는 소속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호중 씨는 7만 팬카페가 7만 명이니 8만 명이니 하지만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호중이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팬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소속사에서 김호중이를 정말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김호중이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 거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저는 김호중 씨는 안타깝지만 소속사와 광팬들의 희생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중 씨 정말 잘 되기를 바랐던 초창기에 한 사람으로서 저마저도 그 광팬들, 일부 광팬들 때문에 김호중 씨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왜 칭찬 안 하냐고요? 왜 호중 씨에 대한 좋은 말은 안 하냐고요? 광팬들, 당신들 때문에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앞으로 김호중 씨가 군 복무를 마치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르지만 군 복무를 마치더라도 마치는 그날 과거의 모든 일을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새로운 출발을 해줄 것을 과거의 팬이었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